그럼 첫 번째 고유치 측면에는 알아봤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SDS가 아니죠? ADS죠, ADS. 아파트 설계형 프로그램은. SDS는 슬래브 같은 거 설계할 때 하는 프로그램이겠죠? 제가 혹시나 혼돈 잘 모르는 게 티가 이렇게 이런 데서 나는 거죠. 아마 ADS 맞을 겁니다. 아파트는 ADS 같은 데서 보통 많이 설계를 하니까 혹시나 이제 좀 혼란스러우셨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정정을 해드리면서 두 번째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측면은 쫙 지우고, 두 번째 측면은 유효 좌굴 길이 측면. 그쵸? 저희가 좌굴, 철골 가면 뭐가 나와요? 이런 거 있죠. P2는 뭐 PC라고도 하죠. 어떨 때 이렇게 표현하는데, PC라고 표현할까요? 좌굴하종 뭐 PC는 이런 거 파이제곱 2i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볼 텐데, 여기서 요 K가 유효 좌굴 길이죠. 그렇게 되고, 이게 철골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에서도 어디서 이거가 필요해요? 이 부분이 여기가 그죠? 기둥에서 장주 설계 콘크리트도 장주 세장한 이렇게 세장한 기둥에 대해서는 그죠? 이런 좌구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물론 대부분의 철골만큼 굉장히 이런 장주가 많진 않겠죠.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하지만 그거는 검토를 해서 기둥이 좀 세장하다. 이런 거를 장주를 검토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죠? 어쨌건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여기 좌굴식인데 그러면 아까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보와 기둥의 상대 강성에 따른 영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지금 이 유효 좌굴 길이랑 또 어떤 영향이 있는 거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간략하게 이게 관계가 있을 수 있겠다 정도. 지금은 그죠? 이 부분 관련돼서는 또 그 부분 해당하는 부분 되면 또 할 테니까, 그죠? 이게 보통 우리가 유효 좌굴 길이 계수하면 딱 만나는 게 이런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그냥 횡구속이 되어 있다. 횡구속이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아래와 위가 이 하중이 딱 적용했을 때 얘가 거의 상대 변형이 요 횡변이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얘가 횡변이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압축력이 작용하는데 여기가 이게 변형이 딱 생겨버렸다. 그러면 횡구속이 안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뭐 영어로는 뭐 논스웨이 뭐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하죠. 그죠? 아니면 횡구속이 되어 있다, 그냥 간단하게 라고 하면 이게 딱 누르면 어떻게 변형해요? 이렇게 변형한다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가 KL이 뭐 1.0이다 뭐 이런 거 있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뭐 픽스다, 아예 픽스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 횡구속이 되어 있을 때는 뭐 KL이 0.5L이다 라고 해서 뭐 K가 0.5다. 그쵸? 굉장히 꽉 잡아줄 때 이 기둥을 이 녀석은 잡아주지 못한다. 앞에서랑 비슷하죠? 잡아주지 못한다. 꽉 잡아준다. 그쵸? 이렇게 되고, 뭐 횡구속이 안 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휙 넘어가니까, 그죠? 이게 그림을 다 그리죠. 이게 횡구속 된 거고, 횡구속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넘어간다고, 이렇게. 그러면 뭐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KL은 뭐 2.0L 이 되고, 그죠? 실제로 얘가 이렇게 쭉 되면 끝도 없이 한도 끝도 없이 뭐 무한대가 될 수도 있다고요. K가 예를 들어서 뭐일 때? 비횡구속일 때. 횡구속이 안 돼 있대. 그죠?
그 즉 사이드 스웨이가 발생한다고요. 이게 이 횡변이가 딱 발생하면 그죠? K가 끝도 없이 커질 수 있다고요. 이론적으로. 그쵸? 아무리 꽉 잡아줘도 어떻게 돼요? 얘가 만약에 꽉 잡아준다. 근데 횡변이는 생긴다. 횡구속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결국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이 변곡점까지의 거리가 KL이 되고 얘가 1.0L이 돼서 뭐 K는 1.0이다. 그죠? 어쨌건 지금 보셔야 될 거는 이 뭐 K가 횡구속이 되냐 안 되냐 이거보다 이 부분은 먼저 횡구속을 먼저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라는 부분에서 한번 정리를 했었고, 지금은 생각할 거는 요거라고. 요거 여기가 잡아주지 못할 때 잡아줄 때, 그래서 이 밑은 그냥 지워버리죠. 일단 이거는 비행구속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뭐 횡구속을 해주는 게 사실은 좌굴이나 이런 걸 막는데 훨씬 더 좋다. 왜냐면 이게 작죠? K가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K가 작다는 얘기는 이 PC 좌굴 하중이 크다는 얘기죠. 좌굴이 잘 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좌굴은 잘 안 일어날수록 좋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가 어쨌건 둘 다 횡구속이 돼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여기가 잡아주지 않냐 꽉 잡아주냐에 따라서 0.5L부터 어떻게 돼요? 1.0L까지 간다고요. 이렇게 되죠?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이 극단적인 케이스고요. 이거 그죠? 이건 잡아주지 못할 때, 잡아줄 때. 그럼 실제는 이 중간 어딘가겠죠? 그래서 어떤 이 기둥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실제 건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요? 요런 거 많이 보셨죠? 요 유효 요 K를 구하기 위해서, 그쵸? K를 구하기 위해서 이게 보라고요. 보. 그리고 내가 만약에 요 기둥에 대해서 내가 K 값을 알고 싶다. 유효 좌굴 길이 계수를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이런 식으로 구해요. 요게 강성비로 한다. 강성비. 이 강성비가 하는 역할이 있으면은 L분의 뭐 2i의 빔의 뭐 L분의 2i의 예를 들어서 컬럼인데, 결국 그냥 지금 보셔야 될 건 이게 보강성이고 이게 기둥강성이라고. 기둥강성. 즉 이 아래쪽과 위쪽에 대해서 이 보가 잡아주죠? 기둥 있죠? 그래서 얘가 보가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기둥에 대해서 기둥 강성에 비해 세냐 아니냐로 여기 있죠? 여기 얘가 만약에 A다 B다라고 하면 이 강성비 이 기호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 강성비 A랑 강성비 B가 나온다고요. 뭐에 대해서 결정해요? 보가 얼마만큼 이 기둥을 강하게 구속하냐 아니냐로 결정하고, 보가 분모에 가 있죠. 지금 보셔야 될 거는 이 자체 수식은 그냥 지금은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보가 엄청 세다. 보가 엄청 세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가 엄청 세면 이 강성비가 줄어든다. 만 기억하시라고요. 그쵸? 아까 첫 번째 거 보가 얼마나 강하게 구속하냐 이걸로 그냥 기억하시라고요. 그죠? 보가 엄청 세다. 그러면 요 강성비 값이 줄어든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표를 통해 K 값을 유도하게 되는데, 그죠? 이거 이해 가셨죠? 보가 기둥에 비해 얼만큼 세냐로 결정한다. 그랬을 때 표를 딱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표가 나중에 보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뭐 K 값 있고 그냥 찾아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뭐 무한대고 여기가 0이에요. 무한대고 0이라고요. 그쵸? 이것도 횡구속일 때 아닐 때 다르게 있겠죠? 이거 횡구속이라고 하면 제일 밑에가 뭐예요? 0.5. 제일 위가 뭐예요? K가 1.0. 위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K 횡구속 돼 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제일 큰 게 1.0. 제일 작은 게 꽉 잡아주면 0.5라 그랬죠? 그러면
보가 강하다는 얘기는 이 강성비가 작아진다 그랬죠? 즉 보가 강할수록 얘가 이렇게 내려가죠? 내려간다는 얘기는 이 두 개점을 이읍니다. 이어서 여기 만나는 점이 K입니다. 그죠? 즉 보가 강하게 구속할수록 이 기둥 양단을 강하게 구속할수록 K 값이 어떻게 돼요? K 값이 줄어든다고요. 그죠? K 값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좌구라중 PC가 증가한다는 얘기고, 그쵸? 이런 게 설계에 영향을 미쳐요. 영향을 미친다고요. 좌구라중, 이 철골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 이 좌구라중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까지 아셔도 되고, 아까 장주 설계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그건 뭐냐? 이게 만약에 세장비가 뭐 R분의 KL이 이런 겁니다. 그죠? 즉 장주를 고려할 때 모멘트가 증폭된다는 거예요. 기둥 설계하는데 만약에 기둥이 엄청 세장하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변이가 많이 발생한다. 횡변이가. 그랬을 때 내가 설계하려는 모멘트보다 얼마만큼 증폭시킨다? 1 마이너스, 지금 이 식은 굳이 몰라도 됩니다. 이거분의 뭐 CM 뭐 이런 식이 나중에 만나게 될 거예요. 콘크리트든 뭐든. 이런 식의 형태를 만날 때 여기 PC가 있죠. 그죠? 지금 보셔야 될 거는 영향이 있구나 정도를 아시면 돼요. 이게 유효 자골 길이에 영향을 미친다. 뭐가? 보와 기둥의 상대 강성이. 그죠? 보가 엄청 꽉 잡아주면 기둥 측면에서는 어떨 수 있다고요? 이 좌골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고요. 왜냐면 유효 좌골 길이 캐스 K가 줄어드니까 PC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모멘트 증폭이 얼마나 된다고요? 가장 간단하게 1-PC분의 P의 CM이라고 하면 얘가 증가하면 거의 다 왔습니다. 얘가 증가하면 요 PC분의 P가 감소하죠? 그럼 1 빼기 작은 값을 빼주죠? 분의 CM이면 얘가 분모가 작아질수록 증폭이 많이 됩니다. 근데 PC가 커진다는 얘기는 요 빼주는 게 작다는 얘기죠. 작다는 얘기니까 증폭이 덜 된다는 얘기라고요. 이해 가셨죠? 그쵸? 얘가 작을수록 예를 들어 0.5분의 1이랑 0.8분의 1이랑 증폭되는 거 얘는 2배 증폭하고 얘는 1.25 정도 증폭하나요? 뭐 그렇게 증폭률이 줄어들죠. 즉, PC가 커질수록 장주 설계에서도 이렇게 증폭이 덜 되게끔 되는구나. 그죠? 설계할 때 증폭이 덜 된 걸로 설계하면 더 유리하겠죠? 이 측면으로만 보자면. 그죠? 즉,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앞에서는 고유치에도 영향이 있고, 이 보와 기둥의 상대 강성이, 그죠? 기둥을 설계할 때도 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요? 이 좌굴, 유효 좌굴 길이 계수에 영향을 미쳐서 이 좌굴하중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좌굴하중은 좌굴 자체의 설계뿐만 아니라, 그쵸? 장주 설계 등에도, 콘크리트 장주 설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둥 수직 부재 설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 정도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뭐 수식 지금 뭐 1 뭐 PC분의 P분의 뭐 CM 뭐 이런 거는 나중에 그 부분 가서 보시면 되고, 이게 거기서 나왔네. 그때 그냥 이게 한번 봤던 식 정도로 알아봐 주시면 되고, 지금 보셔야 될 거는 첫 번째, 보의 강성이 기둥에 비해 얼마만큼 세냐에 따라서 강성은 4배 차이, 주기는 최대 2배까지 차이가 지금 날 수 있었고, 그죠? 또한 보가 얼마만큼 기둥을 강하게 구속하냐에 따라서 유효 좌골 길이 개수를 영향을 미쳐서 좌굴 하중과, 그죠? 장주 설계에서 얼만큼 증폭되는지까지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 두 개는 보와 기둥의 상대 강성은 설계할 때도 이런 측면, 저런 측면에서 영향이 있을 수 있구나 정도를 아시는 게, 그죠? 있을 수 있구나 정도를 받아들여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정리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